그러고 보면 참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삶의 터전을 일구는 것, 그리고 씨를 뿌려 무언가 수확하는 것. 같은 정성을 들여서 키웠는데도 이렇게 쬐꼬마한 것도 있고 이렇게 큼직한 것도 있고.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없다는 것도 말이죠. 밭일을 하다가도 금세 외출 준비를 마친 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기에 늘 도전을 멈추지 않는데요. 인생의 희노애락처럼 변화무쌍한 그의 일상. 알면 알수록 더 놀라운 73세 세상으로 출발합니다. 공부 좀 한다 하는 사람이면 을에 드나들게 되는 도서관. 백발성성한 이 남자에게도 그렇습니다. 73세 언어 천재 유지성 씨. 그런데 또 무슨 공부 삼매경이네요. 4년째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 중국어를 배워서 정말 해보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어요. 삼국지의 삼형제가 묻혀있는 묘소에 가서 그동안 어찌 지내셨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한번 대화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배 타고 열차 타고 버스 타고 가서 그 삼형제를 만나보고 싶어요. 한위, 슈엘로, 산옌러. 유비, 관우, 장비를 만나겠다는 얼핏 뜬구름 같은 꿈도 그에겐 열렬한 동기가 됩니다. 덕분에 사이버 한국외대 중국어 학과에도 입학했죠. 열람실에서 공부하는데 좀 졸려서 밖에 나와서 열람실에서는 소리를 못 내잖아요. 근데 소리를 조금씩은 낼 수 있으니까 기말고사가 지금 정해졌어요. 다음 달 20일 날. 그래서 그걸 공부를 지금 계속 해야 돼요. 집안 한편에 마련한 이곳은 유지성 씨만의 작은 공부방인데요. 방 안 곳곳 이국적인 물건들이 눈에 띕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어를 전공하고 1976년도에 취업이 돼서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타국에서 보냈는데요. 32년 동안 인도네시아의 다국적 기업을 다니다 퇴직 후 돌아온 곳이 고향 완주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이제 인도네시아 모든 업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계셨던 이 집이 있어서 아주 편하게 완주군 이쪽으로 귀촌을 한 거죠. 오늘은 마늘 볶고 고추 접순 좀 따주고. 나고 자란 고향 땅에 돌아오니 되려 할 일이 더 많아졌는데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땅 허투루 놀릴 수 없었던 그 농부라는 또 다른 직업이 생겼습니다. 처음 몇 번은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이젠 콩과 깨, 마늘 등 웬만한 건 자급자족이 가능하답니다. 지금 현재 이 토종 마늘이에요. 밭에다 심은 이 토종 마늘이 가격이 제일 비싸요. 왜냐하면 그 보관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오랫동안 썩지 않고. 아내와 둘이 먹을 만큼 조금씩 수십 가지의 작물을 심고 키우다 보니 농사에도 베테랑이 다 됐는데요. 하지만 둘이서 하려니 힘에 부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던 밭일 내려놓고 그가 선택한 휴식. 시원한 물 한 모금도 아닌 라디오 영어 방송입니다. 아내는 이런 남편의 모습이 이젠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게 외국어 하는 게 일상이니까 보통. 맨날 뭐 우리 밥 먹듯이 그냥 밥 먹고 나면 바로 그러듯이 그냥.
인도네시아어와 중국어로도 모자라 이제 영어까지. 무엇이 그를 이토록 푹 빠져들게 한 걸까요? 퍼스트 사양, 퍼스트. Hi, welcome. I have a duty. 들어보면 재밌잖아요. 막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근데 어떤 때는 잘 못 알아듣기도 하지만 그래도 계속 들어보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들어보면은 그 제 마인드에 리마인드를 하거든요. 기억을 되살리는 그런 것들. Occupy your mind. 마음을 정복한다는 얘기. 한아름 마늘 수확과 함께 틈새 영어 공부도 끝이 납니다. 여보 그만 뽑아. 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점심시간. 재료는 역시 텃밭에서 공수합니다. 상추가 잘 됐나? 잘 안 됐어? 아내가 상에 올릴 상추를 뽑던 그 시각. 말레이시아. 헬로. 핸드폰. Anda ingin mencari handphone atau bagaimana? 기사님의 핸드폰을 좀 잠깐 빌려 쓰면 어떻겠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주소를 받아서 그 주소를 우리 기사님한테 보여주시면 기사님은 그 주소대로 좀 가주십사 하는 게 말레이시아 이 승객의 요청이에요. 아이고, 기사님 고맙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통역 요청 전화입니다. 유지성 씨가 16년째 해온 자원봉사 활동이죠. 종종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핸드폰을 우리 통역자원 BBB 통역자원봉사자의 그 일원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통화가 끝나자마자 곧장 홀로 식사 준비 중인 아내에게 향하는데요. 가지고 갈 거 있어? 남편의 물음에도 대답 없는 아내. 어쩐지 눈치가 보이는 유지성 씨입니다. 아까 딴 상추. 우리 집사람의 반응은 그냥 반반이에요. 내가 좋아서 하니까 오케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막 뭐 좋아해서 막 박수 쳐주고, 저는 그게 좀 불만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반반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드디어 차려진 부부의 밥상. 노릇하게 잘 구워진 삼겹살부터 직접 키운 쌈채소까지. 밥상은 남부러울 것이 없는데 두 사람 사이엔 어색한 공기가 가득합니다. 중국어는 언제까지 할 거야? 중국어는 그냥 죽을 때까지 해야지. 그냥 배 타고 혼자 놀러 가든지 둘이 놀러 가든지 친구들하고 놀러 가든지. 비행기 태워서 호강시켜 주려고 하지 무슨 놈은 배 타고 그렇게 그냥 고생을 시키려고 그렇게 배 타고 가지. 크루즈 여행이 응? 최고의 여행이라고 못 들어봤어. 헬스는 언제 갈 거야? 하루 요즘은 바빠가지고 헬스 갈 시간도 없네. 하여튼 일단은 유산소 운동보다도 근력 운동을 많이 해야 된대. 그러니까 당신도 가서 근력 운동을 많이 해. 같이 가서 하려고 그래야지 무슨 놈은 혼자 가서 하라고. 아무도 없는데. 같이 가면 되잖아. 안 가니까 문제지. 알다시피 요즘 막 바빴잖아. 막 여러 가지 바빠서. 건강 생각해서 중국어보다 헬스를 더 열심히 다녀야지. 어렵게 꺼낸 속내것만 자꾸만 엇갈리는 대화가 아내는 야속하기만 합니다. 운동도 같이 하자고도 본인은 도서관에서 공부하겠다고 혼자 가서 하라고 하니까 그런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뭐 고시 공부하는 것 같이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뭐 말릴 수는 없죠. 본인 스스로 하는 거니까. 초창기에 몇 번 둘이 같이 가서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막 나도 막 중간고사가 있고 뭐 기말고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 자주 같이 가서 건강한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응? 일주일에 3번만 해도 되니까 3번만이라도 같이 가갖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일주일에 3번 정도야 뭐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같이 나가서 운동을 합시다. 약속합니다. 약속합니다. 운동.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65일 책상 앞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유지성 씨. 아니 이 연세에 다시 취업을 할 것도 아니고 공부가 그렇게 좋을까요? 힘들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 취미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즐기는 거라고 또 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나이에 우리 나이에 이렇게 공부 비슷한 것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 어깨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사실. 온 동네에, 온 국가에 다음 날 아침, 평소 도서관 외출과는 다르게 유난히 신경 쓰는 듯한 모습인데요.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이에요.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경연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갑니다. 유지성 씨의 열혈 세상에 찾아든 반가운 소식. 어쩐지 발걸음도 설렘 가득입니다. 무려 특별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자리. 30여 년의 외국 생활이 뜻밖의 이벤트를 만들어주네요. 외국에서 32년 동안 살았다는 이 사람이 와서 통역도 번역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전주 출입국 사무소에서 저를 섭외를 한 거죠. 한국의 문화,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매우 궁금했었어요. 전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한국의 매력에 빠진 외국인들의 관심을 한 봄에 받았는데요.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총 10명의 참가자들. 설렘 만큼 긴장도 한가득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외국인 우리말 말하기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K-팝이라는 형사는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너 어디 아파? 라는 문자를 받자마자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 그래서 K-팝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문화와 멋, 나의 꿈 등 저마다 다양한 주제로 한국어 실력을 겨루는 자리. 다들 어찌나 출중한지 이거 심사하기가 여간 쉽지 않겠는데요. 5년 정도의 한국 체류 기간으로 봐서 참 원고 보지 않고 이야기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한국 문화나 한국인에 대한 성격이나 한국인의 그 독특한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아프리카에 이어 유지성 씨에게 익숙한 인도네시아에서 온 참가자까지 열띤 경쟁 속에 한국을 향한 이들의 애정도 한껏 뜨겁게 타오르는데요. 이제 대망의 시상식만 남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한국 문화로 발표를 해주신 부드탕님입니다. 기상 축하드립니다. 유지성 씨가 눈여겨봤던 인도네시아 참가자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새로운 도전을 마다하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빛났던 무대. 마치 젊은 시절의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았을까요? 어느새 외국인 청년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유지성 씨입니다. 아까 한국 말하기 대회를 하는 것 보니까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박력이 나하고 같아. Maka itu bisa memperkenalkan Korea. Jadi sudah cukup bisa menyesuaikan budaya Korea, ya.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사실은 좀 놀라웠었어요. 유지성 씨 역시 32년간 인도네시아에서 살았던 만큼 고향 친구를 만난 기분입니다. 저는 굉장히 반가운 거예요.
전주가 자기의 한국의 제1고향이래요. 전북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인연이 되면 또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헤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365일 연중 무휴. 오늘도 역시 책상 앞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데요. 그런데 왠지 마음이 책보단 콩밭에 가 있는 듯합니다. 이내 굳은 결심이라도 선 듯 거침없이 뭔가를 써내려가는 유지성 씨. 대체 뭘 적고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름대로 그 느꼈던 자극이 있어서 외국어에 관한 나의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이렇게 버킷리스트라는 이름으로 한번 써보고 있어요. 역시 청춘 못지않은 그의 열정. 빼곡하게 담긴 크고 작은 꿈들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다음 날, 오늘은 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그의 열정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다문화 인식을 개선하는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을 완주고등학교 1학년 학생하고 2학년 학생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방금 도착했어요. 다문화 교육 강사 유지성 씨와 완주고 학생들의 첫 만남. 어깨에 짊어맨 가방의 무게만큼 긴장감도 큽니다. 수업 시작할까요? 네. 아살라말라이쿰 바빠까바르 소다라 스칼리안 나마사야 유지성 단사야 pernah tinggal di Indonesia lebih dari 30 tahun. 오케이? Terima kasih. 인도네시아어 실력 발휘 제대로. 일단 시작은 순조롭습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다양한 문화가 살아 숨쉬고 다양한 문화가 그 나라의 국력을 좌지우지합니다. 모든 문화가 살아 숨쉬는 구슬땀이 맺힌 것도 모른 채 수업의 열정을 불사르는 유지성 씨와는 달리 오후의 나른함이 하나 둘 눈꺼풀 위로 내려앉는 학생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 지구에는 몇 개의 언어가 있을 것 같아요? 업! 1200 업! 2000 업! 18,000 업! 맞는 걸로 제가 해드릴게요. 이해복을 깜짝 퀴즈 타임에 졸음조차 줄 달달한 젤리 공세에 이어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3개 정도는 잘 맞춘 거예요. 왜냐면 게다가 호기심이 샘솟는 인도네시아 의상 체험까지. 다문화 교육 강사 10년 노하우에 학생들 눈빛도 다시금 초롱초롱 빛이 납니다. Don't discriminate.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don't discriminate예요. 차별하지 말라. 아, 다름과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더욱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채로운 문화 속에 살아갈 미래 세대. 그래서 더 수업에 각별한 애정을 쏟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제 다문화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어요. 그런 다문화 감수성을 받아들이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다문화 감수성, 문화 다양성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오늘 강의에서도 얘기를 한 거죠. 유쾌했던 수업이 끝나고 그의 열정이 다시금 시동을 겁니다. 완주에 귀한 손님이 오기로 했거든요. Baik, halo Pak. Halo Pak. Ya. Teman-teman. Senang
senang sekali ketemu ya.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인연을 맺은 인도네시아 유학생 니탈리아가 친구들과 함께 유지성 씨를 찾아온 겁니다.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자였어요. 친구들하고 좋은 체험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하고 맞아가지고 그럼 한번 만나자 해가지고 오늘 만나게 된 겁니다. 한지 체험하는데 그런 전통문화 체험 같은 거 많이 했었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네네.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럼 오늘 좋은 체험이 될 수 있겠네, 그죠? 네.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을 위해 일일 가이드를 자처한 유지성 씨. 낯선 한국의 문화를 만날 테지만 이것 하나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menikmati segala sesuatu. 모든 것을 즐겨라. masih muda. 아직 젊다는 얘기예요, 그죠? masih muda sekali. 모든 것을 즐길 청춘의 자세로 도착한 곳. 완주의 한 체험 마을인데요. 고려 한지의 전통과 명맥을 잇는 곳으로 지금도 10여 명의 한지 장인이 이곳에 살면서 한지를 만들고 체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silakan. 인도네시아 대학생들. 저는 여기 태성 한지 제조장, 종이 뜨는 제조장을 맡고 있는 김한수라고 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뜰 수 있는 전통 한지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언니부터. 그러면 맏언니부터 우리 전통 방식 그대로 한지의 주 원료인 당나무 섬유를 한지발로 떠내는 한지 뜨기 과정. 전문가의 1대1 지도 아래 호기심 많은 맏언니 니탈리아가 첫 타자로 체험에 나섰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무거워요. 무거워요? 이렇게. 오늘만큼은 유학생이 아닌 관광객 모두 발동. 생전 처음 맞닥뜨린 낯선 경험에 일일 가이드 역시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너무 힘을 주니까 그러는 거야. 깔로 떨어라루. 살짝 살며시. 아낌없이 베푸는 응원 덕분일까요? 한지 체험을 하는 1시간 만에 한국 문화에 정이 듬뿍 들어갑니다. Tidak ada untuk pengalaman khusus untuk membuat kertas seperti ini. Jadi ini benar-benar pengalaman pertama saya untuk membuat kertas dan mencobanya. New experience di sini. 차례차례 모두 한 번씩 체험이 끝나갈 즈음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네요. 매사에 열정 가득한 유지성 씨도 한지 뜨기에 자신 있게 도전하는데요. 일일 가이드의 실력 한번 볼까요? 둘, 셋, 하나, 둘. 원래 박자가 이렇게 느렸던가요? 보다 못한 초지장이 다시 한번 시범에 나서고 한국인 체면 말이 아니네요. 스모가 석세스. 성공하면 좋겠지만 실패한다고 그게 무슨 대수인가요? 그저 도전이란 두 글자만으로도 충분한 시간인 것을요. 한양에서 오늘 끝이었죠? 네. 엄청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서도 유지성 씨의 도전 열정은 끝이 없습니다. 한지를 만들어 봤으니 한지 공예에 대해서도 제대로 배워봐야 하거든요. 전통 부채와 의복 등 한지를 이용한 다양한 공예 문화가 마음을 사로잡는데요. 고유한 색채를 가진 한국의 문화와 이국의 문화를 어떻게 어우러지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학생들 한지 체험은 어땠어요? Kalau aku dari awal emang udah suka banget sama
Korean tradisional. Jadi pas pertama coba ini kayak wah ini beneran sesuatu yang suka banget gitu. Terus pas ke exhibition juga ternyata emang banyak penggunaannya. Jadi kayak yang sampai nanya-nanya ini apa kayak gitu. Jadi kayak beneran kayak 진짜 좋다. 오래 사는 학생도 있고 짧게 사는 학생도 있는데 전주 사는 게 어때요? 처음에 왔을 때 한국어 아직 저급인데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은 계속 이야기 하고 싶은데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전주 사람들은 너무 친절해요. 친절해요? 네, 맞아요. 나는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사실은 그렇게 크게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지 않았어요. 근데 거의 마지막 순간에는 내가 한국에 오면 내가 인도네시아어를 활용한 무언가는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무엇을 이루고 갈까 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어 서툰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민자를 너무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인류학을 좀 공부하면서 이주 노동자하고 다문화 가족과 관련된 일도 사실 해보고 싶기도 해요. 네. 저도 인도네시아에서 30여 년 동안 살아본 외국인으로서 그래서 외국인으로 살고 있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의 외국 생활이 여러분들에는 굉장히 뜻깊은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태어난 나라도 사는 곳도 다른 이들의 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공통의 관심사, 도전과 열정 덕분이죠. 항상 새로운 체험은 도전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인도네시아 이 학생들이 도전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도전 정신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그걸 보니까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잠시 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깁니다. 도전한다는 것, 73의 나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요.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밭에 나가보지만 일이 영 손에 안 잡힙니다. 안 따지는 것도, 안 따야 할 것도 따져. 겨순을 따는 둥 마는 둥, 오늘처럼 마음이 쉬이 잡히지 않을 때면 향하는 곳이 있다는데요. 수첩을 챙기고 텀블러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서둘러 밭일을 마치고 발길을 재촉하는 유지성 씨. 아주 오래전 유생들의 공부터였던 고산 향교에 닿았습니다. 지금도 이곳에선 선비의 예를 배울 수 있는데요. 유지성 씨가 하려는 공부도 비슷합니다. 나중에 이제 10년 후에 죽을지 어쩔지는 몰라도 나의 묘비석을 내 손으로 멋지게 쓰는 그런 마음으로 와서 마음의 수양도 하고 글씨도 쓰고 묘비명 정도는 멋있게 써놓고 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 그것 때문에 여기 와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다잡는 데는 새로운 도전, 그거면 충분합니다. 무언가에 열정을 쏟는 그 시간은 실수도 실패도 두렵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만 이걸 극복해야만이 멋있는 글씨를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 일엔 진심이 담기기 마련이고 진심을 담다 보면 열정이 따른다는 걸요. 도전이란 이름에 허락된 무한한 열정. 그래서 늘 행복한 열혈 73 유지성 씨. 언제나 꿈을 꾸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 그의 인생은 오늘도 출발입니다.